네, 안녕하세요. 예술공간 종종의 음악 담당 코치 조윤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노래를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왜 하냐 하면, 여러분 어릴 때 자전거를 한번 타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전거 처음부터 잘 타셨나요? 아니요. 아니죠. 자전거를 탈 때, 누군가가 도와주면 더 빨리 다치지 않고 잘 탔을 거예요. 물론 기억에 넣겠지만요. 너무 어릴 때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노래를 배울 때도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내 성대를 더 다치지 않고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연습을 해나가면서 노래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혼자서도 잘 해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꼭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래 실력 자체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했으면 발성을 배우지 않은 모든 가수들은 노래를 못했겠죠. 네, 음.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발성이라는 부분은 자동차가 굴러갈 때 이 기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 이 기름이 들어가야 자동차가 굴러가겠죠. 네. 네, 제가 아까 말한 거랑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발성을 배우지 않은 가수들은 그 기름 자체가 이미 들어가 있는 차량인 거예요. 음. 근데 기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들도 존재하겠죠. 네. 그런 차량들은 기름을 넣어줘야 되겠죠. 아. 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기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기름을 넣어주는 이 기름 자체의 존재를 만들어주는 게 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 발성이란 존재가 있어야 내가 노래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본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발성은 내 음색을 만들어주는 도구다. 어, 그리고 노래는 또 다른 테크닉들이 있겠죠.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샘여림 같은 등등의 테크닉을 익혀야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노래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민감할 텐데 많은 보컬 코치들이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만의 생각을 아마 지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기본은 같지만 결국은 다르다. 음. 하지만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를까요? 네,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발성, 소리 내는 법은 똑같습니다. 호흡이 들어가고 그 호흡이 빠져나오면서 성대를 진동시키고 그리고 진동된 소리가 공명이 되고 목소리로 나오는 이 일련의 과정은 모든 발성이 똑같아요. 하지만 공명을 얼마나 줄 것인가, 음. 후두를 얼마나 올리고 내릴 것인가, 혹은 내 소리의 포지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뭐 트로트, 성악, 뮤지컬, 가요 등등의 장르로 조금은 나뉘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뭐 이제 디테일하게 뭐 소프라노가 쓰는 방식이라든지 바리톤이 쓰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가요로 치면 재즈에서 혹은 팝에서 락에서 쓰는 방식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발성으로 내가 뭐 성대의 컨트롤이라든지 후두의 컨트롤, 공명의 컨트롤을 잘할 수 있다면 다른 발성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어, 그래서 결국엔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이제 모든 분들의 이제 문제점이죠. 모든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네. 자, 고음을 잘 내려면, 일단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성대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너무 네. 어려워요. 그리고 암령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네. 자, 일단 먼저 성대 컨트롤. 우리 소리는 성대의 진동에서 일어나요. 네. 결국에는 성대를 얼마나 잘 붙이고 잘 떨어뜨리느냐. 음. 그걸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고음으로 가면 갈수록 성대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늘어나는 걸 얼마나 컨트롤 잘하느냐가 먼저고요. 그다음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내 호흡의 속도, 호흡이 빠져나오는 이 유속, 속도를 얼만큼 잘 조절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 복부에 들어간 호흡이 들어가서 이제 복식호흡으로 할 때 그 암경 유지를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가 일단 고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걸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믹스 보이스, 방가성, 네,
정말 가성 같지만 진성 같은 어, 진성 같지 않은 너 방가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돼야 고음이 잘 나게 됩니다. 누구나 방가성을 사용해야 돼요, 결국에는. 어. 실용음악과는 노래만 잘하면 됩니다, 일단. 그쵸, 네. 맞아요. 노래를 잘하면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노래를 잘하는 방법은 노래를 열심히 연습을 하면 되고요. 자, 실용음악과 입시를 하기 위해서 그 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놓쳐요. 정말 노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물론 노래만 잘해도 되겠죠. 하지만 기본 화성적인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화성악, 기본 화성악을 배워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악기를 하나쯤은 다룰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작곡 작사 능력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왜 그러냐면 요새는 실용음악과도 있지만 싱어송라이터 학과, 케이팝 학과, 뭐 뉴미디어 학과 등등등 노래를 하지만 이름은 다른 여러 가지 학과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케이팝 학과에 가려면 춤도 잘 추면 좋겠죠. 싱어송라이터 학과에 가려면 뭐 내가 작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노래를 하면서 다른 능력들이 있다면 그런 학과들의 좋은 학교에 좋은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요. 그리고 요새는 노래만 잘한다고 해서 가수가 되기는 조금 힘들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야 나중에 더 뛰어난 가수가 되거나 뭐 예술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습도 노래 연습은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권장하진 않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을 뭘 하겠어요? 다른 능력들을 키워야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력이 늡니다. 네, 늘긴 늡니다. 문제는 얼마나 늘지는 몰라요.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치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하지만 절대 안 느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도 보컬 코칭을 거의 이제 4년 차, 5년 차 하고 있지만 안 느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늘긴 늡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제 어린 나이에 시작한 친구들보다는 당연히 느리겠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잡힌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에 비해서 좀 적을 거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만큼 그리고 노래를 배우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노래를 즐겨 불러왔을 거고 그러면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노래를 즐겨 불러왔다면 잘된 케이스도 있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연습을 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배우려고 하시는 걸 거고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일단 습관부터 없애고 고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부분.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래를 배우면 늡니다. 저도 대답하기 참 곤란한 질문인데요. 일단 저도 가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말은 하고 있지만 뭐 유명한 가수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단 유명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오디션을 봐야겠죠. 사실 가장 빠른 방법은 어릴 때부터 뭐 아이돌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아이돌을 한다던가 혹은 뭐 이제 유명한 뭐 슈퍼스타 K나 뭐 이런 오디션 TV 방영 프로그램에 나가서 뭐 순위권 안에 들거나 뭐 눈에 띈다던가 뭐 하는 방식의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요새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 게 유튜브라는 좋은 채널이 있습니다. 네, 뭐 틱톡이라는 채널도 있고요. 여러 가지 SNS 플랫폼에 본인이 하는 노래를 뭐 커버를 하던 뭐 아니면 작곡을 해서 내가 직접 불러서 올리던 그런 방식들을 뭐 사용을 해서 굳이 기획사나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지 않더라도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가수라는 직업에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유명해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빠를 거예요. 야, 중요한 질문이죠. 결국에는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취미로 하지 않고 좀 딥하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라면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과연 뭐 나이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나이가 좀 있으신 뭐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혹은 하고 있는 공부를 그만두고 음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먹고는 살 수 있습니다.
뭐 저희 정확한 수입을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웬만한 직장인만큼 보다 좀 더 잘 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해서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건 잘못된 말이고요. 단 음악만 해서는 안 되겠죠. 저도 음악만 하진 않습니다. 음악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가르치는 보컬, 노래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다른 직업들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음악 감독이라든지 뭐 예술 강사를 한다든지 예술 강사를 하면서도 뭐 학교도 나가고 학원도 나가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이렇게 노력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방식을 일들을 자꾸 해나가야지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면서 음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열심히만 하면 내가 목표한 바를 자꾸 노래만 하지 않고 노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제 클래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일단 여러분들이 수강 갈 때 가장 필요한 게 저렴한 비용이죠. 맞습니다. 네, 저렴한 수강료를 위해서 저도 개인 수업을 하면 제 몸값이 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인 클래스 이상부터 이제 저희 클래스는 개설이 돼 있고요. 3인 클래스라고 해서 뭐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 수업 목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을 들은 이후에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3인 이상 오셔도 뭐 일단 기본적인 이론부터 시작해서 혼자 할 수 있는 훈련 방법 그리고 훈련 파일들까지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쓴 기본 교보제까지 같이 드리기 때문에 다른 수업들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을 것이라고 자부도 하고요. 실력이 분명히 늘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난 후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되지만 않는다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알아보시고 무조건적으로 제 수업이 싸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무언가가 조금 더 있겠죠.